자, 보시죠. 다음은 이제 50쪽인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 148쪽, 149쪽 내용을 보시죠. 148쪽에 지구단위계획에 네모 공사번, 파란 1번, 양괄호 1번, 첫째 줄 구역, 지정된 때부터 3년 내에 둘째 줄 계획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구역 지정 꽝 된다. 다음 쪽 와서요.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첫째 줄 계획, 근데 입안 제한 계획이 나오고, 둘째 줄 5년, 셋째 줄 착수하지 않으면 계획이 꽝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 그러니까 그 네모 5번 아래, 149쪽 아래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네요. 입안 제한에 의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입안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이, 그러니까 입안 제한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됐어요. 구역 지정됐으면, 그러니까 몇 년 안에 계획을 내라고요. 3년 안에 계획을 내라고요. 3년 안에 계획이 안 나오면 꽝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입안 제한을 해서 갔으면, 계획이 나왔으면 몇 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요. 5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요.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뭐가 꽝 된다고요? 계획이 꽝 된다는 거죠.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정했으면 온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된다. 도면 입안 제한의 경우에 도면 나왔으면 5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된다. 뭐 요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 150쪽 보시죠. 그러니까 150쪽에 그러니까 7장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먼저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그러니까 두세 장 넘어와서 그러니까 10쪽 44쪽에 10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44쪽에 10쪽, 그러니까 1-17 허가대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 그 4줄짜리 표는 이제 공법이 이런 거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공법,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우리가 월급 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지역 주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게 다 계획이죠. 그래서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도 있고, 그게 1번 국토계획법, 2번 개발사업, 개발계획, 3번 정비사업, 정비계획이 있죠. 또 이것만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옆집 도장, 그러면 그 건너집 도장은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뭔가를 할 때 관청에 가서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때 관청에 가서 도장 받고 하는 거잖아요. 건물 지을 때 지 맘대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 지을 때 관청 가서 도장 받고, 그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관청에서 계획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관청에 가서 도장 받아야 된다. 땅 손댈 때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그다음에 건물 지을 때 그러니까 건축법 건축 허가, 집 30채 이상 지을 때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논밭 손댈 때 농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공법 전부 답니다. 그러세요. 그 표에 첫째 줄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죠. 개발행위는 금지다. 그래서 첫 번째 간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아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건물 지을 때 제 맘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건축 허가 신청 넣고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말장난 뭐라고 하고요? 사용승인. 그다음에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집 30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30채 이상을 지어요.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말장난, 중공검사에 검사 띄고 사용승인에 사용 띄어서 뭐라고 하고요? 사용검사. 아직도 뭐 남았어요? 중공승인 남았죠. 아무튼 말장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째 줄 논밭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지 맘대로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전용 하려면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아서 농전용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검사가 아니죠.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거니까. 아무튼 이게 공법에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관리계획 보셨고, 그것이 이제 퍼진 게 확대된 게 개발법, 개발계획, 정비법, 정비계획으로 이어져 가게 되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보셨고, 그게 이제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농지조정 허가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땅 손댈 때, 그러니까 금지다. 땅 손대는 거 못한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금지된 거 뭐가 있어요?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나가는 사람 꽁 때리면 안 되죠. 그건 금지고, 허가받았다고 길 가는 사람을 때릴 수는 없죠. 그건 아예 허가사항도 아니고, 땅 손대는 거 금지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운데 4칸.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옆집 아랫집이 피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땅 손대는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봐주려고 했는데 6번째 칸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이거는 허가받아야 되지. 4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한 20가지 경우를 다 읽을 필요 없이 첫 번째 칸과 6번째 칸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것만 알고 첫 번째 칸 허가받는 거 5가지, 6번째 칸 허가받는 거 4가지, 9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쪽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거죠. 됐습니다. 그걸 놓고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땅에 손대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릅니다.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어느 지역을 단위로 해서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아야 된다. 5가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4가지. 근데 걱정된다. 허가받으라. 그러니까 4덩어리. 허가받아야 된다. 4가지에서 그러니까 허가받는 거 9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거 옮겨 쓰는 건 이제 책 보면서 할 거니까 책으로 가시죠. 이제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150조 7장 개발행위 허가 네모 1번 개발행위 허가 파란 1번 양괄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통령을 정하는 행위 개발행위 표시요. 개발행위를 할인 자는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군수 표시요. 군수의 허가 표시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선극부요. 다만 그러니까 도중계획사업 표시요. 도중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렇지 않다 표시요. 그러니까 도중계획사업 그러니까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거는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 전체를 위한 거니까 그거는 그 절차가 따로 있는 거지. 개인이 관청에 가서 허가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그 자체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허가받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표시요. 공작물의 설치. 그러니까 건축물 위에다가 지붕 쓰시고 지붕 있으면 건축물, 공작물 위에다가 지붕 X, 지붕 없으면 공작물입니다. 동그라미 1, 2번은 내용 읽을 거고요. 그러니까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표시요. 형질 변경. 그러니까 괄호 넘어서 땡땡. 절토 표시요. 절토. 성토 표시요. 성토. 정지 표시요. 정지. 포장 표시요.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표시요. 공유수면의 매립. 그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허가받아야 되고 좀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에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형태와 성질을 바꾸는 겁니다. 형질 변경,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형질 변경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이 있는데 뭐 그림으로 간단히 보시죠. 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에다가 땅이 이렇게 생기니까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건물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기준선을 잡아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죠. 기준선 잡아서 여기 땅을 깎아냅니다. 땅을 절단할 겸 땅을 끊어낸다고요. 뭐 하고요? 절토. 그러니까 퍼낸 흙으로 여기다 이만큼 쌓아 올리겠죠. 쌓아 올립니다. 뭐 하고요? 성토 합니다. 포크레인을 엎어서 포크레인을 부었죠. 땅 울퉁불퉁 하다고요. 그러니까 롤라 큰 동그라미 같은 걸로 그러니까 땅을 평평하게 다집니다. 땅을 정돈한다고요. 뭐 하고요? 정지. 그러면 그 테니스장 그 진흙 코트 보면은 동그란 그 콘크리트 통 끌고 다니면서 탄탄히 하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과 같이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건물 짓는다. 큰일 나죠. 대목 어디라도 비는 온다고요. 빗물 흘러가고 골 파이고 파여서 기둥 붕 뜨게 되면 건물 넘어지게 되죠. 내려온 비가 집안에 스며들지 않게 물이 집안에 스며들면 땅이 물렁물렁해지고 건물 기우뚱기우뚱해지잖아요. 빗물을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덮어야죠.
뭐 비닐으로 덮고 건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땅이 옛날 땅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고요. 여기 찰랑찰랑 있습니다. 찰랑찰랑에다 뚝 쌓고 거기다 흙을 갖다 부어 쌓아 넣었다고요. 성토랑 똑같은 거죠. 근데 물 있던 자리에 흙을 갖다 부으면 뭐라고 하고요? 매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 땅하고는 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태와 성질이 바뀌었다. 뭐라고요?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괄호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에요. 3번. 토석의 채취. 흙물의 자갈, 바위 중에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번 토석 채취 끝에 있는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아래다가 괄호하시고 절토 괄호 닫고 쓰시고요. 토석의 채취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뻘겋게 깎아내놓고 아무 조치 안 취해놓으면 흙 무너져서 아랫집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자, 이런 땅이 있습니다. 먼저 가끔 여기 서울 시내 같은 곳에는 없지만 외곽 나가다 보면은 프랜카드 붙어 있어요. 흙 팝니다. 프랜카드 붙어 있습니다. 그 산주인 할아버지가 있어요.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요. 프랜카드에다 전화번호 써놨죠. 전화 왔습니다. 거기 흙 팔죠. 내가 이 공사하는데 이 계산을 잘못했다고요. 흙 세 트럭 필요한데 얼마씩이에요? 한 트럭이 얼마입니다. 좀 비싼데 어떻게 해주세요? 아무튼 보내주세요. 흙물의 자갈 보냈습니다. 보내서 팔았다고요. 뭘 했어요? 토속 채취를 한 거죠. 그래서 토속 채취 엉망진창 해놓으면 안 되니까 이러저러한 조치를 하면서 잘 깎아가야죠. 토속 채취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여기 흙 깎아내는 건 뭐고요? 절토. 여기 흙 깎아내는 건 뭐고요? 토속 채취. 무슨 차이요? 노란색, 노란 흙, 빨간 흙이요? 그러면 누리 부구죽죽한 흙은요? 그게 아니라, 절토는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한 거죠.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깎아내는 얘네들은 다 뭐에 포함되고요? 형질 변경에 포함되는 거고, 이거는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5트럭 파는 거죠. 그건 토속 채취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흙을 판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토속 채취 허가 신청이면 불허가죠. 이 경우에 형질 변경 신청, 절토 허가 신청이면 불허가라고요. 요거는 절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요거는 토속 채취 허가 신청을 넣어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4번 토지 분할.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그건 이제 건축법에서 보시는 거고, 토지 분할 땅 함부로 쪼개지 말라고요. 이것저것 무슨 기획부동산 사기꾼들 별별 난리들 장난들 치는 거 많잖아요. 금지다. 지 맘대로 할 수 없다.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다행히 동그라미 1, 2, 3 XXX 하시고요. 다행히 그 세 가지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5번. 물건 표시요. 물건을 쌓는 행위. 땡땡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 괄호 넘어서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는 행위. 초놈들의 말장난에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설줄 끝에요.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는 어디예요? 제가 강의하다가 지금 물을 다 마셨습니다. 아이고, 음료수 대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강의실 아닌 곳에 있어요. 얘네들은 그런다고요.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집에 왔어요. 화장실 어디냐? 안방이 아닌 곳에 있다. 하는 짓들 하고는.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면 어디예요? 울타리 밖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울타리 밖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국민들이 편해버린다고요. 공인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편해버리죠. 그 꼴을 못 보겠다고요. 그렇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똥이가 어디 갔다 오다가 컨테이너 남이 버려놓은 컨테이너 박스 3개를 받습니다. 그걸 주워다가 지집 마당에다 쌓아놓고 용접기로 띄어서 조금씩 끊어서 옆 바꿔 먹고 그건 지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근데 컨테이너 박스 3개를 마을회관 앞에다 쌓아놨다고요. 봄 돼서 땅 얼었다 녹았다 기우뚱해지면 마을회관 오고 가시는 할머니들 기분 좋으세요? 걱정되잖아요.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요. 물건 울타리 밖에 쌓아놓는 거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5가지는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2번, 그 중에 토지 형질 변경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귀찮은 거죠. 2번 토지 형질 변경으로 괄호 경작을 위한 경우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형 변경은 제외한다. 땅을 좀 깎고 손대고 하는 건데 그게 농사 짓자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농업 목적이면 그거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 근데 셋째 줄에 당구장 표시. 그러면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뭐 객토라고 하면 밭에다가 빨간 흙 갖다 붙죠. 작물이 영양분을 다 뽑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뭐 푸석푸석한 것만 나오니까 새 흙을 갖다 붓습니다. 객토, 정지 작업, 양수 배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사선 급구요. 그래서 지금 당구장 표시 두 줄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그다음에 객토 정지 작업, 양수 배수조 설치를 위한 거니까 이건 다 농사를 위한 거죠. 이건 허가받지 않고, 그러니까 당구장 표시 셋째 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형질 변경은 말한다. 웃어야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동그라미 1, 2, 3 앞에다가 허가 쓰시고요. 박스에 2번 토지 형질 변경 셋째 줄 당구장 표시에 넷째 줄 동그라미 1, 2, 3 묶어서 허가. 동그라미 1, 2, 3은 허가를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인접토지 관계 배수, 그러니까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에 큰 피해를 준다고요.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 2번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썩은 흙이요. 그러니까 그 뻘흙 같은 거죠. 그 뭐 갯벌에 있는 그러니까 좋은 흙 말고 그 하수 여름 되면 그 비가 왔을 때 하수 막힐까 봐서 하수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흙 쌓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요. 그런 오니 그 썩은 진흙, 그러니까 수질 오염,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해서 송토하는 경우. 뭐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썩은 흙 갖다가 지 땅에다 쌓아놨어요. 그러면 지 땅 죽는 건 두 번째고 아래 개똥인 땅도 죽게 되죠. 그런 거 금지라고요. 3번 지목 변경 표시요.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 28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공법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발로가 보전에서 개발로서 보전으로 가는 게 많아요. 보전에서 개발로 가는 게 많아요. 보전에서 개발로 가는 게 많죠. 어느 경우 아파트 단지 털어갖고 숲 만들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없다고요. 그러면 지목 변경도 대부분 다 뭐 무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공장용지, 종교용지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죠. 콘크리트 들어선다고요. 콘크리트 없던 곳에 콘크리트 들어서면 옆집에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데 또 괄호 전답 사이 그죠? 전답 사이 변경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허가받는 거에서 제외되니까 전답 사이에다가 허가 X 쓰시고요. 전답 사이 그러니까 전을 그러니까 전으로 그러니까 논밭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있으면 뭐고요? 물 없으면 밭이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밭이 있다고요. 욕조막에 끼워놓고 수도꼭지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물 찰랑찰랑 되면 뭐 되고요? 논 됐죠. 욕조막에 빼서 물 뽀로록 빠졌어요. 뭐 됐고요? 밭 됐고요. 욕조막에 끼워놓고 숨을 열어놨습니다. 논 됐죠. 욕조막에 넣었다 뺐다. 그거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형질 변경 가운데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변에 큰 피해를 미치는 것은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갑니다. 151쪽에 그러니까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경면상 변경 보면 개발행위 허가 표시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표시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양괄호 1 규정을 준용한다. 양괄호 1에다가 허가 쓰시고요. 허가받은 것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규정을 준용한다. 사선 긋고요. 다음에 경미 표시요. 경미 한 사항을 변경 표시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표시하시고요. 그럼 허가를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참 아무튼 그래요.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허가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한 번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 번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A2로 그러니까 변경하려고 합니다. 한 번 허가를 받았으니까 변경할 때는 그러니까 신고하고 한다. 아니다. 변경할 때 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예요?
한번 허가를 받았어요. 변경 때는 허가요, 신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꿔보자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그러니까 애기가 뭘까 선생님,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방학 수제로 코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코딩을 해야 된다고 PC를 새로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뭐 그 공부를 하라고 아니면 숙제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PC를 사준 거죠. 게임하라고. 그러니까 너는 게이머의 길로 나가라. 그래서 게임하라고 PC를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보통 공부하는데 도움되라고 그러니까 PC를 사준다고요. 근데 이제 방학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나 저번에 그러니까 뭐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PC 게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하게 해줘. 그래서 게임은 원래는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머뭇머뭇 거리셨던 분이요. 한번 허가 받았으니까 신고 아닌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지금 여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셨고 자녀, 휴한테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하루에 1시간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부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침밥 먹고 나서 그러니까 9시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12시, 1시까지 계속 PC게임만 하고 있어요. 내 이놈 혼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제 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놈이 전화가 그러니까 톡이 왔어요. 엄마 나 하루에 1시간 할 수 있게 허가 받은 적 있지? 나 그거 변경한다. 나 하루에 딱 12시간만 할게. 나 변경한다. 엄마 여기서 머뭇머뭇거렸지? 허가 받았는데 변경할 때 신고한다. 나 엄마한테 톡으로 신고한다. 신고하고 12시간 하면 돼요? 이놈을 그냥 당장 쫓아가서 혼내줘야지. 그러니까 신고를 그러니까 그래 좋았어. 오케이. 신고 접수. 지금 뭐 그럴 거냐고요. 아닌 거죠. 허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12시간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신고가 아니라고요. 왜 허가를 받았는데 또 허가를 받아야 되냐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어느 상황을 보자고요. 뭐 여기를 지금 A라고 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11번, 12번, 13번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뭐냐면 그러니까 21번, 22번, 23번을 손대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건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11, 12 아니야 이쪽을 해야 되겠어. 10번으로 하고 싶다고요. 그게 변경이죠. 11 다 금지돼 있죠. 금지돼 있는데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관청에서 11 해도 된다. 12 해도 된다. 13 해도 된다. 라고 해서 뭘 내줬어요?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해도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변경하려고 한다고요. 11번에 대해서는 관청의 검토를 받았죠. 12번도 관청의 검토를 받았죠. 10번 해도 되는 손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청에 도장 없이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10번에 대해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변경한 부분, 예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관청의 검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허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인가나 허가나 승인이나 똑같은 거고요. 인가 받은 거, 승인 받은 거 변경하려면 인가, 승인 받아야 된다. 또 다른 가벼운 걸로 신고한 것도 변경하려면 뭘 해야 되고요?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 그런데 둘째 줄 무슨 변경이요? 경미한 변경. 찌끔 변경은 허가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허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갖고 그 자기 집 애기한테는 그러니까 너 하루에 1시간만 해. 그러니까 애기가 그러니까 엄마 나 12시간 PC게임 할게. 내 이놈 혼낼 분들도 자기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는 한번 허가 받았잖여. 뭔 허가를 또 받아.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허가 받았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고요. 근데 국민들한테 이런 부동산 공법을 알려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건축사는 건축법만 아는 거고요. 공법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문제 8문제가 나와요. 40문제 중에 8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8문제인데 그래서 근데 이걸 쓰시죠. 4줄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하려면 뭘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으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나오면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게 경미한 변경이면 그러니까 허가 대신에 절차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신고,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그냥, 근데 여기는 신고도 아니고 그냥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러니까 허가, 변경 허가,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중요한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경미한 변경이면 그냥 하거나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40문제 중에 8문제입니다. 매번 시험이요. 그러니까 8문제인데 요걸로 나오면 그냥 공짜 문제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뭐 받으라고요? 허가. 신고한 사항 변경하려면 신고. 이건 그냥 공짜 문제고요. 뭐 공짜 문제도 한두 문제는 나와요. 근데 한두 문제는 나오는데 그 공짜 문제도 중에 보다도 이쪽으로 나오죠.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이 나온다고요.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인데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 경미한 변경이면 신고하거나 그냥 할 수 있다. 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경미한 건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한 30가지가 넘게 나오고 여기 나올까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경미한 변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청에 가서 주장받는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 허가의 경미한 변경들 있다고요. 그게 한 400가지가 됩니다. 다 합치면 한 30가지가 되고 30가지마다 뭐 그러니까 2, 30가지씩 되니까 400가지, 500가지가 되는데 그 500가지를 알 수는 없다고요. 알 수는 없고 시험에 많이 나온 것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문제에서 그냥 변경 나왔으면 그건 공짜 문제고 그 다음에 문제에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이 나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15번 문제에서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요. 여기에 그러니까 2번에 변경 나왔으면 그냥 그건 공짜 문제죠. 3번에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이 나오면 우리가 그 경미한 변경 400가지를 모르잖아요. 뭐 하고요? 4번이요. 넘어가시면 되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2번 읽고 있으면 알아요? 아닌 거잖아요.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넘기기 쉬워. 그러니까 1, 2, 4, 5 중에서 답을 구하고 1, 2, 4, 5 중에 답이 없으면 3번이 중요한 건지 경미한 건지 우리의 든든한 친구 뭐가 있고요? 모나미로 해서 푸는 거죠. 뭐 어차피 65점 다 나왔으니까 이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7, 8월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출문제 지금 보시는 게 좋고요. 5, 6월 달에는요. 7, 8월에 외상 문제를 하다 보면은 가닥들 잡혀요. 그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나오지 얼토당토하는 걸로 나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요 4줄만 갖고 풀 수 있는 게 대부분이고 경미한 사항을 외워야 되는 건 거의 없다고요. 너무 이쪽으로 왔나요? 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5%인지 어디서는 5%, 어디서는 5%, 어디서는 10%, 어디서는 20%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는 근데 시험에 2-3번 나왔으니까 보시죠. 아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박스에 사업기간을 단축, 표시요. 단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부지면적,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표시요. 축소하는 경우. 뭐 3, 4, 5는 다른 법 걸리는 거니까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올라가시죠. 양괄 2번. 경미한 사항의 변경. 첫째 줄 개발행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위 1 규정을 적용한다. 거기에 허가 썼죠. 그 허가 위에다가 그러니까 연장, 확대 쓰시고요. 연장과 지금 자리하시나요? 양괄호 2번 첫째 줄 개발행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양괄호 1 규정을 준용한다. 위 양괄호 1 그게 허가였죠. 그 허가 위에다가 확대, 연장, 확대를 쓰자고요. 왜냐면 아래 둘째 줄 경미한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 경미한 변경 박스 1번 기간의 단축 2번 면적의 축소가 있죠. 그러니까 기간 단축과 면적 축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첫째 줄 그러니까 기간의 연장 면적의 확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양괄 3번 X 하시고요. 파란 2번 허용되는 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되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그라미 1번. 재해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렇죠. 응급조치. 응급조치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허가받을 시간 없죠. 그냥 하는 거고. 단 응급조치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그렇죠. 1개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신고. 그렇죠.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하거나 가벼운 사항들은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응급조치는 당연히 허가받지 않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 동그라미 3번 그 밖에 다음에서 하는 경미한 행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 허가받아야 되는 게 지금 여기는 152쪽, 153쪽으로 이어지는 박스는 지금 허가받지 않는 거죠. 지금 허가받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넷째 줄자리 박스 앞에다가 허가 X 쓰시고 여기는 지금 허가받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외돼서 허가받아야 되는 것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것부터 표시하시고 가시죠. 1번 건축물의 건축, 2번 공작물의 설치, 2번 공작물의 설치에 동그라미 3번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근데 바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 표시요.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그 제외가 뭐예요? 허가 쓰시고요. 육상 어류양식장은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3번 토지 형질 변경 동그라미 1번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 절도 성토 정지 등 포장을 제외 표시요. 포장을 제외. 그러니까 제외 위에다 뭐 쓰시고요. 허가 쓰시고요. 포장은 허가받아야 된다. 그 지금 보시는 3번 토지 형질 변경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 표시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그러니까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근데 괄호 절도 및 성토 표시요. 절도 및 성토는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허가. 그죠? 그래서 세 가지는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육상 어류양식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50cm 이내라 하더라도 포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땅에서 그러니까 절토 성토는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앞에 보셨던 5가지와 지금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4가지 해서 9가지는 허가받아야 된다는 거라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허가받지 않는 거 순서대로 쭉 같이 가도록 하시죠. 152쪽 그 박스에 제일 위로 올라가세요. 뭐 1번 건축물의 건축 박스에 작은 1번 X 뭐 건물은 그러니까 건축법 얘기고 또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가봐도 또 옳지도 않고 그러니까 작은 2번 공작물 설치에 동그라미 1번 X 동그라미 2번 X.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표시요. 그 뭐 이쪽은 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전혀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막 뭐 다 읽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니까 표시하시죠. 그러니까 농사짓자고요. 농사짓는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그건 허가받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이만큼 비닐하우스 쳤어요. 옆집에 무슨 피해를 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뭐예요?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거기 써져 있는 건 그러니까 육상, 어류양식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상, 어류양식장은 육상, 어류양식장이요? 육상, 어류, 양식장이요? 육상, 어류양식장이요? 육상, 어류, 양식장이요? 육상, 어류요. 예. 그러니까 땅에 뛰어다니는 물고기 있어요? 톡톡톡 물고기요. 육상어류는 없죠. 망둥이는 걔는 지느러미 짓을 하고 있고요. 걔가 뛰어다니는 건 아니고 육상 어류양식장이죠. 물고기는 거기 뭐야 물에서 키워야지 왜 땅에 갖고 와서 키우냐고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가물치 애기 그 자리에서 키워야지 왜 또 산 위로 올라와서 키우고 그다음에 송어 그 자리에서 키워야지 또 양식장 따로 만들어서 키우고 또 양서 어류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주된 초점은 뭐고요? 양서류도 초점이죠. 폴짝, 비암 잡아먹고 다니는 개구리 많이 보셨죠? 무슨 개구리요? 황소개구리요. 뭐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옛날만 해도 황소개구리 막 아주 뭐 무섭죠. 무섭습니다. 개구리가 비암 잡아먹는 거는 뭐 동물의 왕국에 보면 자주 나오니까 그건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갑다. 뭐냐 그러고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뭐고요? 산길 가는데 황소개구리가 알 나오는 거예요. 포도봉봉 같은 포도봉봉 그 정도 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달걀보다 커요. 노른자, 그러니까 오리알만 해요. 오리알만한 게
길거리에, 길 가운데 요만큼 쌓여있으면 아무리 젊은 사람들도, 남자들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거 위로 못 지나가요. 제일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황소개구리를 키워놓고, 그러니까 그거 팔아먹으려고 키워놨다가 누가 사먹어요? 사먹는 사람 없잖아요. 프랑스에서는 고급 요리지만 한국에서는 개구리는 투두로 잡아서 먹는 거지 돈 주고 사먹는 게 아니라고요. 안 팔리죠. 그래서 문 닫고 나가버렸더니 다들 도망 나와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맥주집 가면 뭐 안주 중에 지금도 그런 집 가끔 있어요. 뭐 메뚜기 볶음 요리 있죠. 메뚜기 볶음 그러니까 튀기면 맛있어요. 그리고 또 영양분도 좋아요. 팔려요? 안 팔리죠. 아, 메뚜기는 줄 파는 거 투수로 잡아서 먹는 거지. 그걸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라고요. 개구리도 줄 파는 거 투수로 잡아먹는 거지. 사 먹는 사람이 없다고요. 문화가 다른 거죠. 비싼 요리예요. 외국 가면 비싼 요리지만 문화가 다르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 시키니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3번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위아래 50cm 이내. 그러니까 절토, 성토, 정지 등. 지금 형질 변경 5가지에, 그러니까 뭐 매립은 뭐 격까지니까 빼고요. 그러니까 4가지에, 그러니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 있죠. 그런데 3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위로 50cm, 아래로 50cm인 거죠. 50cm, 이게 30cm 자가 이 정도잖아요. 그럼 50cm면 한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땅 판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좋은 흙, 삽질 2번이면 50cm 들어가죠. 삽질 2번,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받지 않는다고요. 삽질 2번, 허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뭐는 허가를 받으라고요? 형질 변경에 7번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 있는데 뭐는 제외한다. 포장은 제외한다. 포장은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50cm 이내라 하더라도 포장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7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걸 또 해석을 복잡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 4가지는 원칙 다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원칙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00cm가 됐든,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허가받는 게 원칙. 그런데 봐주겠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경미하게요. 위로 50cm, 위아래 50cm 이하는, 위아래 50cm는 허가, 절토, 성토, 정지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런데 포장은 허가받지 않는 게 제외되니까 포장은, 그러니까 50cm가 됐든, 그러니까 100cm는 당연히 허가받아야 되죠. 50cm도 허가받아야 되고 5cm도 1cm도 포장은 다 뭐 받으라고요? 허가받으라고요. 어느 산자락 길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 뭐 저 산 안쪽에 뭐 그러니까 나는 차인이다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에 차 타고 붕 포장된 길 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꿀덩꿀덩 차가 갈 수가 없어서 저기서부터 내려서 걸어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고요. 또 꼭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디 산길이 있습니다. 꼬불탕 산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렁이요. 지렁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잘 놀고 있다가 한 5일 동안, 3일 동안 잘 놀고, 또 이쪽에 가서 또 3일 동안 잘 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집 편하다고 여기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고요. 많이 하지도 않고, 얼마요? 1cm 포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1cm 포장을 하면은, 이제 곧 더워지죠. 뜨거운 여름, 지렁이, 여기서 놀고 있다가 서리로 건너가는데, 아이고, 배 뜨거. 누가 이거 깔아놨어? 아이고, 배 뜨거. 지렁이 힘들잖아요. 옆집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옆집 지렁이도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배 뜨겁잖아요. 그래서 포장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짝폴짝 개구리, 내기놈 허가 받았어? 허가증 받아야 비암 잡아먹지. 지렁이 배 뜨겁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앞에다 그냥 농어촌 쓰시고요. 동그라미 2번 앞에 농어촌. 그러니까 도시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웨이지역 표시요. 웨이지역에서 면적 660 이하 표시요. 660 이하. 뭐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 농어촌 지역에서, 그러니까 조그맣게 손대는 것, 뭐 200평 언저리,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요. 동그라미 3번 조성이 완료 표시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표시요. 대지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죠. 여기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요, 대지요? 대지라고요. 어느 곳에 가다 보면 이런 비탈진 땅이 있기도 하고 또 비탈진 땅이 있는데 어느 곳은 땅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축대 다 쌓여져 있고요. 근데 외곽을 나가다가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이만큼 가면은 저기 축대로 쫙 올라가는 게 보이고 아무튼 다리를 지나가면서 보면은 아래로 쫙 만들어진 땅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곳들이 가끔 있다고요. 조성이 대지입니다. 조성됐어요. 언제부터요? 삼국시대요? 몇 달 전에요? 몇 달 전에 무슨 허가를 받았으니까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요. 글씨가 너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미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농지요, 대지요? 대지이죠. 대지니까 건물 짓는 땅이라고요. 그러면 건물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대지로 쓰기로 하고 허가를 받아서 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 짓는 수속 작업 당연히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형질 변경에 4가지 뭐가 있다고요? 절도, 성토, 정지, 포장이 있죠. 저 이상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온 거죠. 여기에 지금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왔다고요. 건물을 짓는 수속 작업 당연히 들어오는데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물길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좀 땅에 골이 패였습니다. 요것저것 다듬고 가야죠. 평평하게 하고 갑니다. 건물 짓기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으니까 건물 짓기 위한 정지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건물 짓기로 하고 허가를 받아서 땅이 만들어졌고 건물을 지으려는데 흙바닥에다 건물 지어요? 비 와서 땅 파이면 안 되잖아요. 빗물 스며들지 않게 뭐 해야 되고요? 포장. 당연히 대지로서 허가받은 것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그맣게 절도, 조그맣게 성토도 허가받지 않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들은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을 여기다 쌓아놓고 거기다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건물 지으면 다 쌓아놓고 건물 지을 때 또 들고 있다가 또 쌓고 여기다가 건축자들을 쌓아야 된다고요. 건축자들을 쌓을 자리가 좀 모자랍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관청에 가세요. 나 이거 건축자 좀 쌓아야 되는데 요만큼만 좀 쌓아서 여기다 건축자 좀 이렇게 놓게 요만큼만 쌓게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조금 성토하는 거 봐줬다고요. 건물 짓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포크레인 돌아야죠. 포크레인 돌아야 되는데 포크레인 돌 자리가 애매하다고요. 좁다고요. 그래서 나 포크레인 돌아야 되니까 여기 조금만 이렇게 좀 깎게 좀 해줘요. 그래서 포크레인 돌아서 건물 짓고 하는 것들 다 하게 해줬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어디 엘마트 통큰 치킨 팔아요, 안 팔아요? 판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워낙 반발하시면서 그러니까 5,000원에 치킨 한 마리가 5,000원이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서 시켜 먹는 거 거의 2만 원 수준이잖아요. 2만 원 넘는 것들도 이제 더 많고요. 닭 한 마리가 2,500원인데 그냥 생지라고 해서요. 도축에서 온 거예요. 그거 갖고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통큰 치킨 있는데 경기도 가평에는 또 통큰 총각들이 있다고요. 가평에 통큰 총각들이 관청에 가서요. 나 건물 지어야 된다. 여기다 건축자에 쌓아야 되니까 건축자에 쌓아야 되니까 조금만 쌓게 해줘요. 관청에서. 그럼 조금만 쌓아야 돼요. 조금만 쌓는 건 괜찮아요. 나 조금만 쌓을게. 조금만 쌓는다고 해서 얼만큼 쌓고요. 통큰 친구들이 조금 얼마 안 돼. 산 2개밖에 안 돼. 조금. 나 조금만 포크레인 돌아야 되니까 조금만 깎게 해주세요. 산 3개. 조금. 이것들 이래 썼다고요. 이것들 하게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절도, 성토는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조성이 완료된 땅이라 하더라도 가평의 통큰 친구들, 통큰 청년들 절도, 성토는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고 계속 가시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공익상 필요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는다는 건데 역시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하면 안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해야 되겠군요.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그러니까 공법 행위 주체 4가지가 있는데요. 한 6문제씩은 나오고 포함되고 그러니까 18회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 4가지 구분만 갖고 정답 6문제예요. 문제가 9문제가 나오고 정답 6문제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어요. 그러니까 다 쓰시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기니까 자리 맞춰서 넓직한 곳에 쓰시자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경부고속도로 국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 뭐 이것저것 해야죠. 그다음에 공기업, 그러니까 토지공사, 도로공사도 뭐 하고, 천안노산, 민자고속도로, 민간도 뭘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 공적 주체인 거죠. 민간은 그냥 민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우리가 월급 줘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월급 받아먹고 지 개인 이익을 챙겨요. 국민,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국민,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공적 주체인 거죠. 공기업, 토주택공사, 서울 SH, 그러니까 옛날 서울 도시주택공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공기업이죠. 지역, 국가, 한국 토주택공사는 국민 전체를 위해서 국세를 집어넣은 공기업이고, 서울 SH, 서울 하우징, SH는 서울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죠. 공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민간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지방은 행정청이고, 그러니까 공기업은 공기업이지 행정청이 아닌 거죠. 비행정청, 그러니까 비행정청입니다. 뭐 이거 다 써야 되나요? 이거만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국가, 지방, 우리가 선거로 뽑잖아요. 대통령 선거로 뽑았고, 서울시장 선거로, 특별시장 선거로 뽑았고, 구청장 선거로 뽑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행정청이고, 공기업은 그냥 공적인 일을 하고 국세, 지방세가 들어가 있는 회사인 거지, 거기는 행정청이 아니죠. 토주택공사에서 허가를 때리거나, 토주택공사에서 과태료를 때리거나,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건 회사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것이 초점이죠.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이제 아까 보셨던 그게 있었다고요. 공법 전체가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걸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관청에 가서 도장을 받는 거죠. 허가를 받는 겁니다. 관청 바깥에서 관청에게 가서 허가를 받는 거지, 관청은 내부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은 관청에게, 관청끼리 서로 뭐하고요? 협의를 하는 거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허가 신청을 넣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다고요. 서울시장, 왜 그려? 우리 사이 왜 그려? 우리 사이 이런 사이 아니잖여. 그러니까 관청끼리는 서로 허가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관청끼리는 뭐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관청이 아닌 자가 관청에게 뭐 할 수는 없고요. 협의할 수는 없다고요. 협의, 합의, 민법에서 배우시는 그런 협의, 합의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요. 공법상의, 행정법상의 용어입니다.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게 협의. 관청이 아닌 자는 협의할 수 없고,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가벼운 것들은 뭘 해야 되고요?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 대부분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뭐 나오기도 하지만 주된 초점은 토지주택공사가 개발 행위를 하려면 특광시군과 협의한다. OX. 토지주택공사가 개발 행위 할 때 그러니까 허가권자와 협의한다. OX. X라고요. 관청이 아니니까 관청에 가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협의는 어디에서만요? 관청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또 그러니까 6문제, 8문제, 만때는 많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책에 152쪽, 그러니까 박스 중에 3번에 동그라미 4번 국가지방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4번 토속채취, 4번 토속채취, 4번 X. 5번 토지분할, 동그라미 1번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그렇죠?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사도개설 허가를 받을 때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사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가끔 뭐 이제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뉴스에서 어쩌고 뭐 개인길 어쩌고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누가 땅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막았네 어쩌네 그런 거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시골 산골이요. 그러니까 산길을 넘어간다고 치자고요. 어디 산길 넘어가는데 운전하시는 분은 앞을 보고 가야죠. 이제 조수석에서 뭐 귤 가지고 뭐 과자도 넘겨주고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조수석에서 옆을 보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산 쪽으로 저렇게 경사진들을 어떻게 차가 올라가? 아주 막 경사진 곳에 길이 하나 있기도 하다고요.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가면서 쭉 보니까 야 저기 나무도 많네 하고 보는데 저 앞에 작대기가 딱 걸려 있어요. 길에다 작대기를 걸어놨다고요. 그런 길들이 다 뭐예요? 대부분 사도이죠. 여기 개인 땅이 있습니다. 개인 땅이 있고 개똥이 할아버지 그냥 땅 놀리고 있었다고요. 놀리고 있다가 여기 와서 버섯 농사라도 지어야지. 와서 지 땅이니까 뭘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 와서요. 뭐 지게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경운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다. 경운기로 다닐 길을 만드는데 쥐땅을 그러니까 쥐가 거기서 그러니까 버섯을 키우든 아니면 그러니까 거기서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낮에 요가를 하고 있든 그러니까 경운기를 끌고 다니든 지게를 갖고 씨름을 하고 있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런데 경운기를 끌고 다니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로를 내는데 경운기를 머리에 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운기 다닐 길을 이렇게 냅니다. 여기를 연다고요. 여기 이 공적인 도로에 사적인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 여기를 트는 것이 뭐라고요? 사도, 개설, 허가라고요. 이거는 이 개인 길이지 공적인 도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저희가 작대기 막아놓고 자기 땅이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공적인 길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좀 전에 11번 땅이었지만 이렇게 여기 사도 개설 허가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임야고 여기도 임야인데 여기는 이제 도로, 사도도 도로에 포함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11-2, 11-3 땅이 3개로 쪼개졌죠. 사도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이미 쪼개졌다고요. 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사도 개설 허가, 이미 허가를 받은 겁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 공적, 그 앞에 공적. 다음 쪽 동그라미 4번 위에다가 공적 쓰시고요. 공적인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 그렇죠. 공공용지, 공용지. 공공용, 공용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구비조산법에 따로 있고요. 공공용 누구라도 널리 이용하십시오. 공중 화장실, 공중 전화 그런 것들이 공공용이고요. 공용 행정 목적으로 쓰겠다고요. 시청 건물, 경찰서 건물 그런 것들은 행정 목적으로 쓰는 거죠. 아무튼 개인 쓰는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행정재산, 그렇죠.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일반재산, 그렇죠. 일반재산 매각, 교환, 양의하기 위한 분할. 그 둘째 줄 분할 뒤에다가 괄호 열고 국가, 쉼표, 지방 괄호 닫고 쓰시고요. 행정재산, 일반재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누구 걸 얘기한다고요? 국가와 지방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관청은 허가받지 않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토지의 일부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국가, 지방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동그라미 4번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 그렇죠.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되는 곳이 된 토지의 분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똥이가 땅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똥이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청에서 거기다가 고속도로 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땅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똥이가 쪼갰어요. 지네들이 쪼갰어요. 관청에서 쪼갠 거죠. 관청에서 쪼갰지. 소똥이가 허가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그렇죠? 분할 제한 면적 이상, 그렇죠? 이상으로의 분할이 있습니다. 그 옆에 나중에 건축법에서 볼 거지만 쓰시죠.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150, 그러니까 200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상은 나와야 된다. 주기, 환갑이 몇 살에 환갑이 와요? 몇 살마다요? 이제는 곧 몇 살마다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120살 넘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면. 그러니까 인생에 한 바퀴 돌았다고요. 주기는 60이고, 그러니까 공상,
150, 15야 달 밝은 밤에 공법 공부는 안 하고 공상, 우리님 어디 계시지? 공상에만 빠져있고 200, 이태백 술 먹고 녹지 지역에 누워있습니다. 아무튼 주거지역,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면적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 면적 이하로 쪼개지 마라. 작게 쪼개지 마라. 근데 여기는 작게 쪼갠대요? 크게 쪼갠대요?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건축법 이 규정 자체가 작게 쪼개지 마라. 그러니까 일정 면적, 그러니까 이상은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주어진 게 작게 쪼갠대요? 크게 쪼갠대요?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하잖아요. 이상으로 하니까 문제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물건, X 하시고요. 이쪽을 다 봤는데, 지금 그쪽에 있는 이 세부적인 것들은 다 취지만, 한번 지금 들으신 거면 됐고, 외우실 거예요. 이 5가지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게 되니까 아시게 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극물 쌓아놓으면 옆집에 피해를 주는 거죠. 안 되고요. 내 이놈 개구리, 허가증이 있어. 비암 잡으려면 허가증을 받아야죠. 지렁이, 하유, 배 뜨거. 그 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통 큰 총각들,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고요. 그래서 9가지는 허가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진행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